제가 놀랍게도 어저께 있었던 일인데 약간 시골 쪽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네. 밥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공사장에서 일하시던 인부 어르신 한 분이 되게 수줍은 쭈뼛쭈뼛하게 들어오시더니 식사를 시키시고 기다리시는데 이 사람이 헛소리를 졸라 하더라고요. 왜 쭈뼛쭈뼛 들어와서 갑자기 쭈뼛쭈뼛 헛소리를 들어왔는데 밥을 시켜놓고 막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혼자요? 혼자 왔어. 아. 혼자 왔는데 거기 일하는 아줌마한테 자기가 마스크가 없으니까 마스크 하나만 팔라고 밥집 들어와서 마스크를 찾아요 이 새끼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실랑이가 나지. 뭐 저기 약국감이 있는데 약국감 파는데 왜 여기서 달라 그러냐. 여기도 없다, 마스크가 없다 이러니까 이 양반이 막 그러는 거야. 뭐 약국가도 없던데 당신 지금 쓰고 있지 않느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첫 번째 하나 포인트, 이 새끼는 약국이 안 보니까 하고 지가 존나 오래됐어. 지금 마스크가 지금 다 물량이 풀리고 그래서 지금 제한이 없죠. 제한 없고 뭐 하다못해 편의점만 가도 널려 있는 게 마스크인데 다이소에 개 많은데 진짜. 이 양반은 아직도 마스크가 없다,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갑자기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그 지역에 최근에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데 나라에서 이걸 왜 두고 보고 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라에서 나서가지고 이 환자들 다 치료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데 왜 이걸 안 하고 있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지의 끝이군요. 정말 끝판왕이네 진짜. 네, 그러면 진짜 당황스럽잖아요. 난 듣고 있었거든. 근데 이 얘기를 이 사람이 그 식당 아줌마한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근데 아줌마도 듣다 보니까 어이가 없으니까 반론을 제기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확신에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뭐 주문을 할 때나 그 뭐 마스크 달라고 할 때나 이랬더니 약간 쭈뼛쭈뼛하면서 약간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자기가 잘못 알고 있지만 확신을 갖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또렷하고 명확하게 딱 짚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 백신을 완성을 했는데 이거를 국민들한테 안 뿌리고 러시아에다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식당 아줌마도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뭔 소리예요? 백신 아직 개발 안 됐어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요, 개발됐어요. 그 쭈뼛쭈뼛 하던 사람이 장애인 아닌가요 그분은? 아니 인도래. 이거 공사할 정도면 능지는 뭐 있겠지. 근데 그 얘기를요 한 10번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거기 백신이 어딨느냐, 없지, 없다. 아니요, 개발됐어요. 아니요, 개발됐습니다. 러시아에다 수출하고 있고요. KBS 공영방송에도 나왔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요 듣고 있으니까 진짜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면 심지어 이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단어도 잘 모르나 봐. 코브라 바이러스라고 하거든요. 와우! 네, 안녕하십니까. 대화구이의 큐라. 저는 유디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오프닝 할 때가 제일 어색한 것 같아요. 왜냐면 반가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구독자가 없어서. 구독자 8명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해볼 것은 최근 이슈 관련된 내용이죠. 네. 지금 정광훈 씨 목사? C로 하죠, C로. 네. 정광훈 범죄자. 네, 정광훈 씨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제 좀 보수 쪽? 그죠. 미통당의 친구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집회를 하는데 자신의 교회 신도들 까지 이렇게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 시국에 굳이 다 모여서 집회를 열었다가 지금 코로나 환자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퍼지는 계기가 돼서 지금 쌍욕을 많이 먹고 있죠. 그렇죠. 네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이제 화나는 부분은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한번 구속이 됐었잖아요. 네네. 올해 초에 구속이 됐다가 최근에 풀려났는데 또 이 8.15 집회에 나가서 이제 대중들을 상대로 발언을 해서 다시 뭐 재구속이 돼야 된다느니 이런 논의가 있었던 와중에 이 사람이 이제 코로나 확진이 돼서 네네네네. 병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라서 저는 그게 그 지점이 너무 열받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를 믿고 따르는 신도들이나 아니면 네네. 자기와 정치적 성향에 맞는 사람들을 억지로 모이게 만들어서 해를 많이 네, 끼쳤죠. 그죠. 해를 어마어마하게 끼쳤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분이 너무 무리하고 있었다. 진짜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저는 처음에 이 주제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정치 얘기는 그래도 좀 최대한 차치하는 게 가능하다고 봤는데 원래는 종교 관련해서는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목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언급이 많이 되니까 근데 좀 조사할수록 이게 종교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분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욕을 좀 하지 말고 이해해 보려고 합시다. 욕하는 건 정말 쉬워요. 정말 그죠. 하루 종일 욕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종강을 따라서 전국 각지에서 이제 버스를 렌탈해가지고 올라온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제일교회에 이제 관련돼 있는 이제 교회들에서 이제 올라온 건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정광훈 씨를 비롯한 각 지역 교회들의 이제 목사 분들께서 8월 15일 날 서울로 올라갑시다. 네. 진격을 합시다. 8.15에서 본때를 한번 보여줍시다. 약간 화딱지가 나. 화딱지가 난다고. 이런 약간 양몰이를 한번 하셔가지고 다 올라오는 계기가 됐는데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서 이제 정광훈 지지자분들은 이 현재 코로나 사태 코로나가 퍼지고 이런 사태 자체를 이제 부정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는 병 자체에 대한 존재의 질문을 던지는 행위와 더불어서 제일 많이 할머니들이 하던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야외에 있으면 안 걸려. 안 걸려 걱정 안 해도 돼. 뭐 이런 인터뷰도 막 진짜. TV에 나오고 이런 거 보니까 아마 정광훈 씨를 필두로 사람을 맹목적으로 끌고 가는 힘들이 이게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약간 무지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렇게 막 끌고 가는 형국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네. 그분들이 들은 바에 의하면 문재인이 나라를 망치려 하고 있고 정치 얘기 안 하잖아. 코로나 사태는 자기들을 이제 압박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주작이다. 네 이게 완전 코로나 사태 이런 게 주작이고 번지지 않으면 뭐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고 이런 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행동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전 참 속이 참 많이 상해. 하필이면 또 호도에서 움직이는 대상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하고 치사율이 높은 어르신들이잖아요. 걸리면 죽는 사람들이 자신 있게 나오는 모습이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죠.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코로나에 대해서 모를까? 알고 있지 않을까? 이게 위험하고 실제로는 유행 전염병이라는 거를 이들도 모를 수가 있나? 어떤 군중 심리 혹은 영웅 심리 약간 이런 쪽으로 한번 그죠.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러브젤 교회라고 하던데. 사랑제일 러브젤 교회. 그런 게 있잖아. 집단에 있으면은 내가 약간 좀 잘난 척도 좀 하고 싶고 그죠. 좀 멋있어 보이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 그 영웅 심리 같은 게 약간 그런 심리의 발로 같은 게 아닐까 좀 싶어요. 이들도 알아. 코로나가 있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약간 허세? 친구들끼리 술 마시고 여러 명이 뭉쳐 있으면 막 시비 걸고 다니는 네. 약간 그런 이렇게 막 목소리 커지고 막 그쵸.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사실 난 호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의 목적은 정치 쪽에 좀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 개인의 영달 그리고 정치 개입 이쪽에 좀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딜 봐도 사실 종교인, 기독교인 뭐 이라고 볼만한 행보는 많이 없지 않나. 정치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렇긴 하지만 정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어느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를 굉장히 제한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최근까지 만약에 정광훈 씨가 예배를 막는 행위에 반대해서 뭐 집회를 하려고 했다 뭐 이랬으면 네네. 그냥 종교에 빠져서 뭐 정말 뭐 하느님 예수님이 좋아서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말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미래통합당을 필두로 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정치적일 때는 무조건 반대 메시지를 내게끔 돼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걸 반대해서 확 치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질병과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미통당이 지금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질병을 해소하고자 하는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움직임에 반대하면서 문제가 굉장히 왜곡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미통당 관계자들도 이건 걸리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사태가 굉장히 왜곡되어 버렸어요. 네. 그냥 일상적인 그냥 종교 지도자라면 우리가 예배 수칙을 잘 지켜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네. 우리는 예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 정도로 멈출 수 있었던 거를 정치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버리니까 이 질병이 가짜다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놈들까지 네. 생겨버림으로써 당연히 그쪽을 지지하고 있던 사람들 아니면 그쪽 당과 그쪽 종교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던 사람으로서는 지도자들이 하는 말, 자기가 믿는 지도자들이 하는 말인데 네. 그거에 확 빠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좀 얘기고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그러니까 어떤 종교 집단이든 어떤 집단에서의 지도자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제 손발이 되어지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이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용당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그분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 교회에서 뭔 소리를 하는지 막 연설 내용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사입이잖아. 그리고 그래요. 행보를 봐도 그렇잖아요. 무슨 그 뭐라 그러죠? 빤스? 빤스 목사. 빤스 목사.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여신도한테 빤스 한번 벗어봐라. 내가 너랑 한번 자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오케이 하면 신도고 아니라면 신도가 아니라는 거야. 내용도 존나 어이가 없지만 사실 이 생각 기존에 깔린 의미가 전 이 사람 사고방식이 되게 무서워요. 이건 자기가 신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행동인 거야. 자기 자체가 신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공짜마 막 이랬잖아요. 내가 진리야. 약간 내가 하나님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좀 사이비 쪽으로 분류를 하는 게 더 이상 큰 사회학으로 발전하기 전에 뭔가 좀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지금 하나 당해서 코로나에 걸렸는데 네, 이 새끼 천벌 받아야 돼. 생존을 할 것이냐 뭐 그게 굉장히 아프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네, 있어요 네. 지금.